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자유민고. 5페이지. 민주올레란 올레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으멍 하면서 자연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의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행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강동구 뭐였지? 4.3 학살 사건을 주제로 한 1박 2일 25만, 3만, 5만. 최형숙, 김은식.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 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론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403페이지 2-25번째 4월 24일 수요일. 민주올레 함께 걸으며 만나는 민주의 현장. 표지석 하나, 낡은 건물 한 채, 기록 한 줄, 그 속에 켜켜이 쌓인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자취를 찾다. 서울, 광주, 부산, 3.1, 4.19, 5.18, 60,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현장.
민주의 꽃이 피고 쓰러진 역사의 현장을 만나고 느끼고 기억하다. 쓰러지다, 消失消散消融灭熄灭 키에우세루 크모 하레모노나동아 치리우세루 히노켄가 키에카케루 쓰러지다.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물기운이 약해져서 꺼지다.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쓰러진. 우리 사나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온 결의의 피와 땀과 열정이 스며 있다. 우리 사나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온 결의의 피와 땀과 열정이 스며 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건들의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있다. (403페이지) 새로운 이하늘 기념비는 충남 보령에서 가져온 육중한 어석 50를 높이 약 1.4m, 길이 약 4.5m로 다듬어 만든 데다가 세로로 만든 추모비와 다르게 가로로 넓고 길게 뻗어 있다.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듯 현대 미술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기념비 앞의 표석에 내장된 전자시계 역시 마찬가지다. 기념비 전면에는 1987-6975-792라는 숫자와 의미를 설명한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이 숫자는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1987년 6월 9일 사망일인 7월 5일 국민장이 치러진 7월 9일 당시 그의 나이 22살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는 열사의 추모비와 기념비가 한일동산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는 이상 아쉬움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예전 추모비에 비해 한일동산에서의 존재감은 강해졌으나 위압감은 없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404페이지 그림 6월 10일 한국은행 앞 진압경찰들 분수대에 빠진 시위 진압 전경을 학생들과 시민이 끌어내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앞 1987년 6월 18일 404페이지 한국은행 앞 분수대 6월 항쟁 당시 한국은행 앞은 시민, 학생들과 경찰의 공방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곳 중 하나였다. 그 중에서 6월 18일 시위대에 완전히 포위된 전투경찰 300여 명이 무장을 해제당하고 분수대에 들어가 민주주의 만세를 외친 일화는 유명하다. 민주주의를 긋다. 관악 민주원래 관악 민주원래 코스 406페이지 9. 신림이동 파출소터 한국은 발포장소 한국은 동판
그날이 오면 예터 녹두거리 박종철 거리 서울대 정문 김태훈 우정원 김상수 추모비 4.19 공원 4월 학생혁명 기념탑 교장각 조영래홀과 요민홀 이순열사 동상 자하연 박혜정 추모비 이재호 김세진 박종철 최우혁 추모비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황정하 조성만 추모비 조정식 김상진 이동수 추모비 407페이지 서울대의 관악이전 한국 사람이라면 관악산을 등지고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의 서울대 학교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학부모와 입시생들이 선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이다. 또 관악산 입구에 위치해 있기에 산을 자랑하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지나쳐가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래서 이곳에 민주화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분위기가 캠퍼스 안에 머물지 않고 녹두거리와 주변으로 퍼져 결국 한국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관악민주원래는 이 사실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1975년 이전에는 동숭동의 물리대와 의대를 중심으로 을지로 육가의 음대, 공릉동의 공대, 월곡동의 사범대, 소공동의 치대 등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 공간들은 포화 상태였다. 따라서 관악으로 이전은 통합 캠퍼스 조성과 새로운 공간 확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4.19 혁명과 6.3 학생운동의 기억이 생생할 때였고 학생들의 힘을 잘 알고 있는 권력 집단들에게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체제 세력인 대학생, 그것도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대를 외진 곳으로 이전하여 위력을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대학 이전과 함께 동양 최대 규모의 파출소를 정문 앞에 세운 것이 좋은 증거이다. 또한 신도시가 건설될 강남이 아닌 관악으로 이전한 이유도 대학생들이 데모를 신시가지가 아닌 외진 관악산 기슭에서 차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어쨌든 서울대 관악 캠퍼스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관악구의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대 관악 캠퍼스의 규모는 엄청나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는 친구를 바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정문에서 내리면 바보라고 할 정도다. 409페이지 관악 민주원래 코스 서울대 4.19 기념탑 서울대학교 민주화의 길은 관악 캠퍼스 규장각 한국연구원 앞 4.19 공원에서 시작된다. 이곳에는 1960년 4.19 혁명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희생된 서울대생 6명의 추모비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 탑은 동숭동 캠퍼스 시설인 1961년 4월 19일에 세워졌으니 캠퍼스 자체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사실 거의 한 갑자전에 세워진 것이라 탑도 그렇고 유재신 열사와 손중근 열사를 기념하는 나신의 동상도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촌스러워 보인다. 나신 손중근 탑 유재신 열사와 손중근 열사를 기념하는 나신 유재신 열사와 손중근 열사
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기념탑 옆에는 경무대 앞에서 경찰이 총에 쓰러진 안승준 열사의 추모비가 서 있고, 역시 같이 희생된 안승준, 고순자, 김치호, 박동훈 열사의 추모비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975년 요신 정권은 4.19 기념탑과 추모 동상을 서울대학교 교정맨 안쪽의 구석진 곳 공대폭포 위쪽 지금의 신공학관 쪽에 방치하듯 옮겨 놓았다. 이곳의 위치는 학생회관 쪽에서 출발해도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주변에 건물도 없어서 학생들도 자주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학생들이 4.19 정신을 잊게 만들려는 독재 정권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4.19 탑의 한적함이 오히려 일부 학생들에겐 많은 학생들로 붐비는 캠퍼스에서 그나마 홀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애용되는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였다. 서울대의 열사들도 인문대와 사회대에서 출발하여 사범대를 거쳐 버들골을 지나 캠퍼스 위쪽의 순환도로를 따라 조용한 그 길을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가도 학생들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고 새의 지저귀도 듣고 주위의 풍경도 둘러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미 몇 번을 보았겠지만 괜히 또 한 번 기념탑 추목을 또 읽어보고 한두 바퀴 돌기도 했을 것이다. 또 앞쪽에 걸터앉아 건너편 관악산과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때로는 우렁차게 노래도 불러보았을 것이다. 이곳에 들르는 학생들은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가량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혼자만의 시간은 울적하고 답답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4.19 탑은 1980년대 당시 학생들의 아픔과 고민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왔다. 그리고 이들을 기리는 추모기념비가 관악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대학교는 6월 항쟁 22주년이 되는 2009년 22주년 7, 8, 9, 1987년 11월 17일 방치된 기념물들을 정비하고 안내 표지판을 세워 이들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민주화의 길을 만들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의 길은 4.19 공원,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총 1.2km를 이어준다. 4월 학생 혁명기념탑 4월学生革命纪念塔 민주화의 길 이순 열사 동상 411페이지 이순 열사는 1895년 11월 막 세워진 법관 양성소를 1기로 졸업한 뒤 현재 검사에 해당하는 한성재판소 검사 15, 당시 검사는 재판소 소속으로 임명되었다. 서울대법대의 전신인 법관 양성소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1926년에 설립된 경성제대 법학과와 양립하다 1946년 서울대가 세워지면서 서울대 법대로 통합되었다. 법대 관계자는 이 열사는
법률가를 넘어 특사로 활동하며 국가의 지도자 역할까지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은 이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다가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해 7월 순국했다. 서울대법대는 근대 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을 세운 데 이어 그 앞에 이순열사의 동상을 세웠다. 참고로 100주년 기념관 안에는 유신 때 희생된 서울대법대 최종길 교수를 기념하는 홀이 있다. (412페이지) 조영대 홀과 요민홀. 조영대 변호사는 1947년 3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정확히 1년 5개월 후인 8월 26일 같은 땅에서 전태일이 태어난다. 당시 최고의 명문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한 조영래는 3학년이 된 1964년 자신의 생일날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하여 주위의 시선을 한데 모았다. 이런 천재였지만 입학하자마자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다시 참가하여 3개월 근신 처분을 받았다. 점차 서울법대 학생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하면서 67 부정선거 규탄, 삼성개헌 반대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1969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그의 일생, 아니 수많은 한국 청년들의 일생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열사의 시신을 인수받아 서울법대 학생장을 주선하고 시국 선언문의 초안을 썼다. 그때부터 그의 일생은 전태일과 하나였다. 조영대는 1971년 10월 사법연수원 재학 중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주범, 즉 국사범이 되었지만 1년 6개월 만에 풀려나왔다. 하지만 이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1974년 4월에 민청 항된 사건으로 수배되어 무려 6년 동안 그의 인생의 7분의 1이 넘는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는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바로 전태일 평전의 지필이었다. 전태일 열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기초로 원고는 1976년 가을에 완성되었다. 한국 현대사의 고전이자 수많은 대학생들을 노동 현장으로 가게 만든 이 책의 저자는 조영래가 아닌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였다. 이 책은 원고지 형태로 가제본되어 노동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다가 1983년이 되어서야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 비로소 전태일 평전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조영래의 이름을 밝히려 했지만 책이 나오기 한 달 전에 그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활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1975년에는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성사시켜 유신 독재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가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비명에 가자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그는 1980년 1월 옥인동 대공분실에 스스로 출두하였고 3월에 사법연수원에 재입소하여 1982년 2월 수료 정식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고 난 후 그의 활약은 그야말로 초인적이었다. 1984년 10월 망원동 수재 사건을 사실상 원고를 만들어내다시피 하여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상 최초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1985년에는 여성 조기 정년제 사건을 물고 늘어져 또 다른 역사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1986년에는 일생일대의 변론이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승리해 문규동을 법정에 세워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밝혔다.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장봉동 진폐증 환자 사건까지 승리로 이끌어 환경권을 최초로 법적으로 현실화하였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변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경기고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철저하게 민중들과 함께 불편하지만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조영래는 1990년 폐암으로 성모병원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조영래, 조잉라이. 서울대법대 15동에 있는 조영래 변호사의 기념시설. 서울대법대는 유민 홍진기가 지은 15동이 있고 그 건물에는 2개의 기념홀이 있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유민홀이다. 홍진기는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 상시개명을 하고 일제하에서 판사 노릇을 했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 정청 법제관으로 일했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3.15 부정선거를 총괄하다가 4.19로 쫓겨난 뒤 사면되어 동양방송과 중앙일보 사장을 지냈다. 2004년 4월 19일 그 건물 5층에 조영래홀이 조촐하게 조성되었다. 지금 서울대 법대생들이 닮고 싶은 사람 1위가 바로 조영래 변호사이다. 유민홀과 조영래홀의 공존은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서울 법대생들의 갈 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는 조영래 변호사의 형상이 서 있는데 형상 아래 새겨져 있는 명문 중 그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를 성사시키는 탁월함은 오늘날 변호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다.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서 열린 제33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가 60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인데 12명 중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영래 외에 이소선, 박정기, 조비오, 박형규, 변심, 지학순이다. 2021년에는 개운제를 비롯한 25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다. 그중 이 책에 나오는 인물은 박관현, 김근태, 강경대, 김상진, 김의기, 명록은, 조성만, 홍성엽이다. (415페이지) 자하연. 관악산 자락에서 대학 시절을 보낸 학생치고 이곳에서 사색에 한번 잠겨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요? 서울대 인문대 앞에 자리 잡은 자하연, 즈샤유에는 자줏빛 안개가 내리는 연못이란 뜻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학내 최고의 명소다. 연못 속 비단 잉어들과 그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학자들은 학문적 명상에 빠져들고 남녀 학생들은 저마다의 연애담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자아연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세기 조선 후기 유명한 학자였던 신위, 신위의 호가 자하였고 과천에서 성장한 그는 계곡이었던 이곳 일대를 자하동천, 지샤동텐이라 했다. 조선시대에는 관악산의 불기운이 세다 하여 산 주변 곳곳에 못을 팠는데 자연이 그중 하나라는 설도 있다. 2008년 서울대학은 연못 앞에 신위선생의 시비를 세웠다. 자연은 1975년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당시 있었던 골프장 내 연못이었고 하늘색 시멘트 다리가 놓여 있었다. 인문대 교수들은 이 다리를 자하교로 지칭했고 학생들은 오작교라 불렀다. 하지만 연인 남녀가 이 다리를 함께 지나가면 1년 안에 헤어진다는 속설 때문인지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단풍나무와 플라타너서 셜링무로 뒤덮여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쓰라린 기억도 있다. 95년 5월 학내모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다리 위에서 만취한 신임회장 신모 씨를 연못 속에 던져넣는 통과 의례를 벌이다가 신씨 등 두 공대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참사로 자연은 한동안 대학생들이 그릇된 음주 문화를 상징하는 불명예스런 장소로 해자되기도 했다. 이후 자연 다리는 강제 철거되어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 경관과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한 대학본부 측의 조치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리를 없앤 뒤 연못이 커 보이고 전경이 확 트여 한결 보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417페이지 박혜정, 이재호, 김세진 열사 추모비. 인문대학 건물 옆에는 작은 박혜정 추모비가 서 있다. 그녀의 죽음은 다른 열사들의 죽음과는 달랐다. 경찰의 폭력과 최루탄이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민주화를 외치다가 죽어가고 감옥에 가는 학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날들이었다. 그런 이들 중 한 명인 그녀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한남대교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죄지음의 빚짐을 감당할 수 없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다. 사랑으로 못했던 빚 갚음일 뿐이다.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기에 욕해주기를, 모든 관계의 반기의 죄를 제발 나를 욕해주기를, 욕하고 있기를. 서울대 국문과 84학번 박혜정의 한강투신 유서 중 일부 1986년. 박혜정 추모비에는 유일하게 열사가 아닌 박혜정 학형이라고 새겨져 있어 가슴을 아리게 만든다. 바로 위에는 김세진 열사, 미 생물학과 83학번과 이재호 열사, 정치학과 83학번의 추모비가 있다. 추모비에는 조국해방 열사라는 호칭이 새겨져 있다. 1986년 4월 28일 신림사거리 보라매 방향 도로에서 전방 입소 훈련 거부 연좌 농성을 지휘하다가 희생되었다. 앞서 다룬 이한일 열사 장례식에서 26명의 열사를 목 놓아 부른 문익환 목사의 연설 아닌 연설은 아주 유명하다. 그중 서울대 출신 열사는 모두 8명이다. 김상진, 황정하,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박종철,
우정원이 그들이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비. 419페이지 박종철 열사 추모비는 유일하게 흉상까지 세워져 있다. 박종철, 최우혁, 조성만, 황정하, 조정식 열사 추모비.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비 위쪽에는 유명한 박종철 열사의 추모비가 있고 인근 중앙도서관 옆에는 민주열사 황정하, 산재로 세상을 떠난 노동해방 열사 조정식, 명동성당에서 할복 투신한 조국 통일 열사 조성만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비 위쪽에는 유명한 박종철 열사의 추모비가 있고 인근 중앙도서관 옆에는 민주열사 황정하, 산재로 세상을 떠난 노동해방열사 조정식, 명동성당에서 할복 투신한 조국 통일열사 조성만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열사들의 호칭이 다른 것만 봐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여러 분야에서 싸워야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 1991년 조그만 돌과 나무 한 그루로 추모비를 대신했다가 1997년 물고문 장면을 형상화한 지금의 추모비가 만들어졌다. 최우혁 열사는 1986년 5월 이동수 열사의 분신을 목격한 후 항내에 진입한 경찰과 싸우던 중 최루탄 직격탄을 맞고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자식의 민주화 활동을 걱정하던 부모님의 강권으로 1987년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재학 중 민주화운동 경력을 빌미로 보안사의 관찰 대상이 되어 이들의 공작과 가혹 행위에 맞서 최후의 항거 수단으로 분신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자식의 안위를 위해 열사를 군에 입대시켰던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죄책감에 실명하기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다가 1991년 한강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희생된 서울대 출신 열사는 모두 19명, 730명이 제명되었고 그 대부분이 구속되었다.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681명, 유기정학 496명, 근신 886명, 경고 1579명, 지도휴학 206명, 징계자의 총수는 4,578명에 달한다. 민주주의는 정말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420페이지 아크로폴리스 광장.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정문이라면 서울대학교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으로는 아크로폴리스, 이하 아크로를 들 수 있다. 아크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생자치 실현 공간이자 민주화운동을 벌인 핵심 장소로서 학생들이 가장 애정을 갖는 상징적 공간이다. 아크로는 서울대학교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학본부, 현재 행정관과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일동 인문대학 건물 사이에 있는 2000평방미터 넓이의 광장을 일컫는다. 아크로는 경사진 지형으로 중앙에 계단과 평지가 함께 있어 본부 건물 뒤쪽 도로, 즉 아래쪽에 연단을 설치하면 경사진 아크로 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모두 한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집회 장소였다. 더구나 아크로에서 집회나 토론회, 공연 등을 할 경우 아크로뿐 아니라 도서관 쪽 계단이나 학생회관, 도서관에서도 집회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인문대나 사회대, 법대, 자연대, 공대 등 각 당과
대학 학생들이 빠르게 집결할 수 있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아크론은 관악 캠퍼스가 문을 열자마자 그 역할을 해냈다. 1975년 3월 14일